화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정치권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에 기분이 유독 좋아 보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두 미남을 보니까요. 정말 눈이 밝아지고 몸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에 복귀한 첫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을 했는데요. 참 유치하게 네 이름이 뭐냐, 내가 공부 잘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을 했는데요. 원구성 국면에 이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원구성은 됐고 네. 그 국민의힘이 보이콧 처리하고 복귀한 거는 다행인데. 네. 근데 어제 이제 국회 모습이 22대 국회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걱정되시는군요. 국민들도 지켜보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민생 문제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예. 이제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대하는 바는 국회가 선거 때 치열하게 대립하고 대결하고 여야가 어쨌든 경쟁하고 그래서 승부를 가렸으면 이제는 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텐데 여전히 뭐 어쨌든 이 총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국회는 구성됐지만 국회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저는 다수는 그 소수에 대한 그 배려와 어떤 포용과 아량을 가져야 되고 또 소수는 다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근데 그런 정신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네. 비록 소수지만 예. 그러니까 여당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지혜로운 국회 운영 전략을 지금 보면 약간 국민의힘이 아노미 상태예요. 게다가 추경호 대표가 네. 뭐 책임지겠다 그러고 지금 칩거해 버렸잖아요. 예. 원내대표도 없고 그다음에 뭐 머릿수로는 밀리고 예. 이러니까 이렇다 할 전략이 여전히 서 있지 않은데 조금 이제 수습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주의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대로 이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와 타협 중요한데. 예. 근데 보세요. 예. 딱 이제 고심 끝에 등장 국회 원내 네. 맞습니다.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그날 통과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대화나 타협하려는 노력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등원 결심을 하고 그날 이게 바로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버리는. 와. 이거는 이게 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죠? 이거는 전적으로 이게 민주당의 독주.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독주 문제군요. 이거 끝이군요. 그게 문제예요. 노무현이 끝났군요. 첫날에 어떻게 강행철에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 상임위 참여로 민주당은 국회 단독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하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격적으로 쟁점 법안 추진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나선 거죠. 어제 나섰군요. 이제 뭐 법사위에서 네. 이제 방송 4법을 통과시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인데요. 네. 7월 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될 거고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될 텐데 네. 이게 뭔가 좀 출구를 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 이게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대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또 김건희 특검법도 네. 그런데 지금 그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예. 특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다른 대안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그렇게라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물론 야당이 그걸 수용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야당 일각에서도 이게 뭐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첨예한 정치 현안이라도 그렇게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첨예한 정치 현안이 아닌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네. 그런 민생 현안들이 있어요. 그런 건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언론도 보면 네. 여야가 충돌하는 상임위에서 다루는 그렇죠. 현안들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요. 예. 근데 그런 이 여야가 충돌하지 않는 이제 많은 중요 현안을 다루는 그런 이제 상임위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좀 균형 있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네. 민주당은 항상 이 민생을 입에 달고 있는데 네. 최상병
김건희에서 특검법이 민생 법안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걸 이 정치 공세하는 이 법안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그 최상병 특검법은 네. 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조국 당에서 1명,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1명 추천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마 1번 박은정의 남편 아하. 이종근 변호사 예. 한 건에 22억 벌었죠. 1년에 100억 가까이 벌었잖아. 네. 이분을 추천할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 아니 그거가 제일 유력하니까 비례 1번이고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아, 그 이종근. 그러면 뭐 국회의원 남편을 갖다가 남편이라도 이제 그 한 명 추천할 수 있으니 특검을. 검사장 출신이니까. 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뭐 신박한 발상. 예를 들어 뭐 김남국 의원도 대상이 돼요. 아, 김남국 의원도. 로스쿨 1기니까. 아, 김남국 전 의원. 예, 로스쿨 1기도 됩니다. 10몇 년 되면 로스쿨 출판됐잖아요. 이게 이래가 특검이 되겠습니까? 코인으로. 특검을 어떻게 민주당 조국 당에서 1명씩 추천해라?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걸 한 위원장이 지적한 겁니다. 아, 지적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또 한동훈 위원장발 특검법을 냈잖아요. 그는 이제 대법원장이나 민생입니까 그게? 그건 민생은 아닌데 막는 거죠. 예. 대법원장이나 제3의 기관 주자 예.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민주당 받겠다고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 두 명이. 정성호 의원이 예. 뭐 몇 명이 예. 분열되어 있는 거죠. 주류 의견은 아닙니다. 주력이 아니라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약이에요. 인기를 많이 끌고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네. 또 우리 이게 지상파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유튜브처럼 지금 방송을 하면 안 되죠. 고품격 YTN 본인 뇌피셜을 가지고서 뉴스파이팅입니다. 아니 2명 당에서 추천한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걸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 변호사님. 비유적으로 해도 그건 비유가 아니고 비약이지. 변호사님 이 방송은요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가 전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 그래서 네. 저는 그 특검이 물론 민생 현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22대 국회의 최대 현안인 건 맞아요. 게다가 좀 있으면 최병 일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주기 때 뭔가 이게 진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전 여당도 명심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이 네. 논의해 볼 만한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뭐 네. 일방통행시키고 이거 말고 네. 뭔가 이게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예.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도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 네. 특정 후보의 제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에서만 반응이 있지만 아하. 시간이 가면 예. 그 제안이 공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한동훈 말 특검법 그거 해병대 특검법을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왔잖아요. 전당대회 첫 일성으로 본인이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내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정치적 파장이라든지. 아마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 나머지 후보 3명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그 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느냐. 예.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위원장을 공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 위원장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방어용이다. 방어용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어차피 일방 처리하면 네. 재의결할 때 이제 안철수나 김재섭이나 조경태까지 네. 찬성 의견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반대 명분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제시해놓고 우리 명분. 예. 그래서 저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가지고 크게 싸울 일이 없다 우리 보수가. 아 그래요. 이거 가지고 이게 막 전륜했냐 안 했냐 예.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뜻은 방어용으로 해석하면 아. 이해가 되는 거고요. 예. 아마 이제 그냥 특검을 받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뭐 특검을 받기 시작하면 민주당에서 또 특검 계속 내세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용산의 반응이 굉장히 격앙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검의 티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렇습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국민의힘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이 이슈에 묶여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걸로 끌려다닐 거냐. 예. 게다가 예. 국민들이 이 이슈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있으면 일주기입니다. 네. 그 일주기가 이 정치적인 어떤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빈손으로 수사 결과도 없고 특검도 진전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여론이 또 한 번 이 사안에 굉장히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는 건데 네. 그 전에 좀 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그리고 야당에서도 예. 한동훈 키워주기 싫으니까 예.
저걸 이제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네. 정치적 공방이나 정치 공세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 특검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면 네. 저 제안이 저는 의미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와 런닝메이트로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런 초선 의원 또 장동혁 의원 뭐 재선이지만 함께 뛰기로 했고 원희룡 전 장관 측에서는 인요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이 런닝메이트 이게 웬 말이냐 여의도 사투리다 홀로서기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명확하게 규정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현역 의원들은 이제 캠프에 운동을 못 하는데 아 그래요.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예. 뭐 제가 보기에 책임지는 지도부 구성 차원에서 러닝메이트가 꼭 나쁘냐 안정적으로 이제 한 5명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고 아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도 본인들이 1, 2등 하고 있으면 러닝메이트 했을 거로 저는 봐요. 사람이 없지 않나. 제가 윤상현은 어제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예. 러닝메이트 하겠다는 좋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마다할 이유는 없죠. 아, 마다할 이유가 서로 득표력이 되는데 예.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엔 못 구하니까 견익이 여의도 사투리라고 비판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요. 뭐 제 자신은 러닝메이트 괜찮다 봐요. 한동훈 팀, 네. 그다음에 원희룡 팀 네. 이걸 가지고 당원들이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한 위원장을 찍어주고 장동혁, 박정훈 2표 찍고 1인 2표입니다. 최고위원은. 그래서 제 생각은 4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박정훈, 그다음에 인요한, 김민전 여성이니까 됐잖아요. 네. 4명이 다 당선될 것 같아요. 당대표는요? 그건 말할 수 없고.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런닝메이트 제가- 2명이 친한인데 예. 아니 여기 친원도 2명이 다 되잖아요. 아 그리고 박정훈 장동혁도 되고 되고 인요한, 김민전도 돼요. 되고 4명이 다 돼요. 그럼 당대표는요? 당대표는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청년 최고. 아니 당대표가 중요하죠. 청년 최고 누가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진종호냐 예. 아니면 이게 박진호냐 여기서 이제 팀의 싸움이 거기가 치열한 거예요. 아. 나머지 4명은 되고 네 명은 청년 최고가 승부처다. 그렇다면 당대표 승부처는 당대표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 그건 결선까지 가요. 결선 갑니까? 예, 결선 가죠 당연히. 아 당대표 결선 당연히 갑니다, 그거는. 누가 갑니까? 제가 보기엔 뭐 네 1, 2 일자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 할 때 한, 한. 원투 쓰리 팔 때 원. 원. 그러니까 일자 붙은 사람 둘이 갈 것 같아요. 한동훈 원희룡이다. 예. 나경원은 아니다. 아마 나경원은 이제 그 원희룡하고요. 예. 사전이 단일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은 아예 배제하시는군요. 윤상현 의원은 이제 거기에 합류할 것 같아요. 결국 친한 한동훈 대 나머지 3명 아. 이런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된다. 그건 몰라요. 글쎄요, 뭐 결선을 갈지 안 갈지 그건 뭐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근데 워낙에 용산의 견제가 강하기 때문에 용산 견제요? 예. 결선은 가지 않겠나 이런 게 아. 조금 더 우세한 관측인 것 같고요. 그럼 용산의 힘을 누가 어디에 실어줍니까? 아니 어쨌든 한동훈에 싫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그렇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네. 갑툭튀한 것도 아.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 그럼 원희룡이군요. 근데 이제 러닝메이트 네. 제도라는 게 원래 의미는 네. 이게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팀으로 묶어서 거기다 투표하는 건데 이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는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특히 이걸 많이 신경 쓴 이유가 네. 이를테면 체리따봉 사태의 반면교사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당원 당규를 보면 네. 선출직 최고위원들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지잖아요. 지도체제가. 무너지죠. 예. 그 용산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선출직 그 최고위원들이 한동훈이 당대표 선출돼도 사퇴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사태가 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와 거기까지 본인과 보시는군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을 함께 이제 동반 출격하는 것 같은데 네. 최고위원은 이제 1인 2표이기 때문에 네.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예. 약간 인기 투표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그렇죠. 높고 예. 그다음에 주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선되는 경향이 높은 걸로 봤을 때 예.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예측했던 예. 이름값을 좀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용산의 견제가 세지면 세질수록 그래서 뭐 앞서 이제 단일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류가 그게 이제 제2의 연판장 사태 같은 건데 그런 기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그에 대한 반대급부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이 더 실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저는 무시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용산은 개입을 안 한다는데 용산 개입을 전제로 다들 말씀하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파악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해 당대표가 되면 내가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오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법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 보이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을요. 네. 진짜 하겠다고 하면 제부터 강력하게 한 위원장 비판합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민주당 안을 막기 위한 네. 전략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한 위원장을 비판하지 않는 거고요. 네. 진짜 만약에 특검하겠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특검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근데 최상병 특검을 누가 추천하던 간에 그 특검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그 자체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특검은 방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이 7월 4일 통과하면 네. 거부권 했을 때 108명이잖아요. 예. 근데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꽤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회군시킬 명분으로 저는 한 위원장이 주장한다 보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하지만 진짜 만약에 특검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돼. 특검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안전사고죠. 예. 근데 그다음에 예. 나머지 특검 다 막아내야 돼요. 저는 제일 걱정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아 예.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짜 통과될 수가 있어요. 발의됐거든요. 예. 아 근데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다른 거는 거부권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됐다 치고 대통령이 거부권 안 하고 그냥 둬버리면 당이 두종을 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즉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은 한 위원장이 앞장서 막고 한동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막아주고 둘이는 물고기라니까요. 수어지교 아니,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공태 아니라 서로 죽이는 관계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이게 보수가 두동강하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만 괴멸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동훈 특검법 올라왔다. 윤 대통령 어떤 결정?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수용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수용은 안 한다. 수용은 안 하는 윤 걸로? 대통령은 왜 제 윤 눈을 안 대통령은 쳐다보세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은 다 거부한다. 아니 한동훈 특검법.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거부하는 게 지금까지 본인이 유지해왔던 원칙에 맞는 건데. 근데 아니 그러면 그걸 만약 통과시키면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에서 제2 올라왔을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는 운명 공동체의 속성이 아니고 상호 확증 파괴, 공포의 균형.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그런 거고 예.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예. 탄핵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로서 대통령 탄핵 내가 맡겠다 그러지. 그렇죠. 내가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답변을 한 거고.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특검이 네. 그 제2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8명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제안이라고 서정욱 변호사는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고 실제 특검을 해야 예. 보수가 살 길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정치적인 이 곤란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은 안 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건 전례도 없으니까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저는 저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가 전당대회 끝나면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 특검법은요. 다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욕을 해서 이 국회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친윤계가 한동훈 특검법을 동의해가지고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찬가지라니까요. 김건희 특검법 넘어오면 그럼 친한계가 제2 때 동의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게 상호 확증 파괴 공포의 균형이에요.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이 자꾸 한동훈 위원장 뭐 특검이나 잘 받으라. 자꾸 그러잖아요. 제가 홍 시장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니 한 위원장이 2조 심판으로 이게 싸우다가 표적이 돼가지고 특검법이 왔는데 보호를 해줘야지. 이걸 이렇게 특검이나 잘 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그럼 공멸한다니까요. 거기도 같은 편이 아니에요. 공멸한다니까요. 공멸한다는 얘기군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연임을 도전하겠다. 나 그래서 사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찬양 경영대회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표현이 요즘 등장했잖아요. 네, 기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네. 일반론적으로 저게 어쨌든 그 민주당이 좋은 거냐? 그 좋은 게 아니죠. 당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양성이 경쟁력인데 네. 대선이 아직도 3년 남았는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리스크가 있는데 네. 저렇게 그 이재명 대표만 유일한 예. 그 민주당의 리더십이자 대권 주자처럼 가다가 예. 그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때 가서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당 안팎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아. 우리처럼 이렇게 평론의 관점에서 예. 이걸 볼 때 이거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정작 그 당내에서는 정치인도 당원도 그게 맞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저는 결국에 그럼 민주당의 일본 선택인데 결과까지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아, 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1분 남았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연임한 의도가 첫째도 방탄, 첫째도 둘째도 방탄. 방탄, 네. 셋째도 이게 방탄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방탄하려고 이제 갑옷 하나 벗었거든요. 네. 사퇴했으니 사퇴.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하기 좋은 시즌이다. 방탄 갑옷을 일시 벗었잖아요. 야. 왜 연임을 2년 하려고 지금 2달 동안 공백했어요. 2달 공백. 너무 그때 소환해서 아. 빨리 버카, 버카. 쪼개기 후원금, 네. 그다음에 정자동 힐튼 호텔, 예, 아주- 그다음에 2,402호까지 왜 이렇게 많아요? 남은 이재명 수사하기 좋은 시즌이다. 아. 방탄 갑옷을 일시 벗었잖아. 대표 사퇴하면 이때 벗- 시대입니다. 뭘 벗어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거 하나밖에 체포동의안을 없죠. 받아야 일단 되는데. 당대표 방탄 갑옷을 벗었잖아요. 당대표 이 벗은 이 기간 지금 2달이에요. 예, 사실은 그때 치야 됩니다. 아 이게 굉장히 길다. 그럼 그때 검찰 수사하기 좋은 시즌이죠. 이때 막 공격 들어오지 골든 않을까요? 타임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때 막, 수사. 예. 이때 막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이때 검찰은 칼을 빼야 됩니다. 아, 그럼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 서정욱 TV에서 주장하는 거를 자꾸 이 공신력 있는 YTN 방송에 아, 그 여기 나와가지고 저- 아니 네. 남아있는 거 다 기소한다고 검찰이 이현석 총리 다 떨고 한다 했습니다. 저렇게 이거는 다 그렇게 얘기하면 합니다. 네. 마치 이제 듣는 청취자들로 하여금 아, 예. 그러면 되겠나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아니 네.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검찰은 증거에 따라서 네. 또 이 수사 지금까지 해오던 경과에 따라 수사를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고 한들 네.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민주당 내 리더십마저 예. 이게 이 누수 현상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 시기에 무슨 수사를 한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저는 그 민주당에 지금 다른 당권 주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뭐 일각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나온다. 뭐 출마 예. 의사가 있다 혹은 출마해라 이렇게 등 떠미는데 네. 출마해 봐야 들러리인 게 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들러리 출마를 누가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초선도 아니고 돈도 내야 되는데. 정진 의원이. 예. 근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일원 체제로 가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민주당한테 좋은 거냐 네. 아니면 다양한 대안들을 그런 그게 다양한 좋은 거냐? 경쟁력 있는 네. 차기 주자들을 키워가는 방향이 좋은 거냐 이건 민주당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민주당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나온 모든 얘기는 개인의 의견이고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뿌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